저는 73살이며 지난 18년간 심장내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조용한 살인자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3개월 전 68세의 한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둔한 통증, 그리고 이전보다 적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복부 중앙에 이상한 체중 증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의사들은 그녀에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시행했을 때 저는 그녀의 간이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지방간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박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튀긴 음식도 피했습니다. 강남 근처 동네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약간 부어오르거나 꽉 찬 느낌이 드시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지방 축적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방간 질환을 앓으면서도 전혀 모른 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증상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손상이 그들의 몸속에서 시간마다 식사마다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행된 지방간 질환은 단순히 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간부전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저는 완벽하게 건강했던 환자들이 단 5년도 안 되어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위기를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2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대학에서 나온 최근 대사 연구를 분석한 후 저는 지방간 질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경우 주범은 설탕이 아닙니다. 술도 아닙니다. 비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분명히 기여하지만요. 진짜 원인은 거의 모든 한국 주방에 있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주방에도 있는 흔한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는 간세포에서 특정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켜 놀라운 속도로 지방 저장을 가속화합니다. 섭취 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간이 과도한 지질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향신료를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기 때문에 손상이 끊임없이 누적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왜 아무도 이전에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죠? 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완전한 대사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수치에 집중하지만 간이 지방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미묘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향신료가 이 손상을 일으키는지 밝히기 전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회복력 있는 장기입니다. 재생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이 간경화로 진행되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간에 흉터가 생깁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기능을 잃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간이 이미 위험한 수준의 지방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3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즉시 주방에서 제거해야 하는 정확한 향신료를 밝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수십 명이 단사 주 만에 초기 단계 지방간 질환을 역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제 근거 기반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18년의 경력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3개월 전 54 세 환자가 지금 그의 주방 찬장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박 씨는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술은 안 마십니다.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에 후추를 넣었습니다. 많은 양을. 하루에 여러 번.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후추요? 의사들이 소화를 위해 권장하는 바로 그 향신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고 작년에 연세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에서는 피페린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섭취되면 이 화합물은 간세포에서 특정 염증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NF-kappa B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경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간세포가 가속화된 속도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의 피페린은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간세포의 지질 축적을 일으켰습니다.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즉, 점심과 저녁에 후추를 많이 먹고 있다면 간이 이 지방 저장 주기에서 결코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박 씨는 매일 약 3g에서 4g의 후추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약 2티스푼입니다. 그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더 많은 양념이 더 많은 풍미와 더 나은 신진대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의 간은 지방 침착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후추가 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량 하루 반 티스푼 미만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견딥니다. 문제는 과도하게 만성적으로 사용할 때, 특히 다른 요인들과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50살이 넘었거나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을 먹는다면 그 후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간에 이미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고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 악화되는 원인 불명의 피로입니다. 간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고 있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상복부의 둔한 통증이나 포만감입니다. 그것은 간이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셋째, 적게 먹어도 복부 중앙의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더 이상 지방을 제대로 대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상복부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위가 비어 있어도 포만감이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간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는 3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1달 동안 이를 무시했습니다. 제게 왔을 때 그는 단순 지방간에서 간 염증으로 진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일단 염증이 생기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저는 박 씨에게 엄격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후추 섭취를 하루 4분의 1 티스푼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양념 습관을 강황, 생강, 마늘로 대체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간에 도움이 되는 한겸증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간 지방 제거를 돕는 특정 음식들을 추가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의 간 효소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12주 이내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에 상당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맛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을 보호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증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향신료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간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18년 동안 50세 이상 환자들의 대사 질환을 연구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술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 있고 아마 오늘 아침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후추입니다. 누구나 별 생각 없이 음식에 뿌리는 흔한 후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후추가 어떻게 갑자기 위험할 수 있을까요? 향신료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현대 후추는 전통 품종보다 30% 더 높은 농도의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피페린은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간세포의 특정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에는 천연 문지기, 즉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 특수 효소가 있습니다. 피페린은 이 문지기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은행 금고에서 경비원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효소들이 작동을 멈추면 식이지방이 간세포로 직접 흘러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방증이라고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면 됩니다. 지방에 잠긴 간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무섭도록 효율적입니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후추를 먹으면, 그리고 대부분의 식사가 그렇습니다. 피페린은 카르니틴 팔미토일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에 결합합니다. 이 효소는 보통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지는 미토콘드리아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피페린이 이를 차단하면 지방은 간세포 내부 저장소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후추가 들어간 저녁 식사 한 번으로 최대 40mg의 과도한 중성지방이 간 조직에 직접 침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2~3번 후추를 먹습니다. 후추를 뿌린 아침 계란, 후추를 넣은 점심국, 후추를 뿌린 저녁 스테이크. 매번 더 많은 지방이 갇힙니다. 매번 간은 더 무겁고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제 강남 클리닉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주장하지만 심각한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후추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후추는 또한 장 투과성이라는 것을 증가시킵니다. 장벽이 새어나가게 되어 세균 독소가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은 간으로 곧장 이동하여 지방 축적 위에 추가 염증을 만듭니다. 이제 동시에 이중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가지 경고 신호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첫째, 오후, 특히 2시에서 4시 사이의 원인 불명의 피로입니다. 이것은 지방간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둘째,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 상복부의 둔한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어오른 간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많이 자도 사라지지 않는 눈 및 다크서클입니다. 이것은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간 독소 축적의 가시적 신호입니다. 작년에 수원에서 오신 67세 박 씨라는 환자가 3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 침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거의 모든 식사에 후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4주 동안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4주입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복부 불편감이 사라졌습니다. 골든타임 동안 행동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곧 밝힐 내용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18년 넘게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환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지방간 질환에 걸리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한 향신료는 바로 후추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음식에 뿌리는 바로 그 후추 말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이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페린이 무해하거나 심지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페린이 혈류로 들어가면 지방생성 효소 활성화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전문 의학 용어이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간이 갑자기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 8시간에서 12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저녁 7시에 후추가 들어간 저녁을 드십니다. 새벽 3시쯤 여러분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안 간세포는 이미 축적된 지방에 잠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괜찮다고 느끼며 일어나지만 몸속에서 조용한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58세 박 씨라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도 정상,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그의 간은 이미 지방 침윤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고 술은 거의 안 마셨으며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그에게 정확히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후추 분쇄기를 꺼내서 모든 음식에 듬뿍 뿌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마다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후추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3주 안에 그의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지방 침착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흔한 향신료가 자신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계는 후추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 안전합니까? 급성 중독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사 건강에 대해서는요?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절대 아닙니다. 생화학적 악몽이 여기 있습니다. 피페린은 장 투과성이라는 것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장 내벽이 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이 새면 염증성 분자들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염증성 분자들은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 독소들을 지방으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염증은 더 많은 보호지방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식사마다 여러분의 간은 지방 저장 창고가 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피페린은 간 리파아제라는 효소도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간의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방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몸의 자연적인 능력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수구를 막으면서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넘쳐 흐릅니다. 간이 이미 고통받고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오후 피로감이 있습니다. 둘째, 오른쪽 상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에 둔한 통증이나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셋째,
전에는 괜찮았던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징후 중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간은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초혜 씨는 이 정확한 증상들을 2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지방간은 초기 단계의 섬유증으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은 흉터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노화 스트레스와 함께 매일 후추를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흉터가 생기기 전입니다. 일단 간에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을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제가 삼성의료원 병원에서 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3단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적어두십시오. 각 단계는 우리가 방금 논의한 염증 연쇄 반응의 다른 단계를 목표로 합니다. 1단계는 즉시 제거 단계입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후추를 제거해야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서 모든 용기를 확인하십시오. 후추는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미리 섞인 양념, 인스턴트 라면 스프, 시판 소스에도 들어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는 후추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좋아하는 소고기 양념 믹스를 통해 여전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출처를 발견할 때까지 2개월 동안 그의 간 효소 수치는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성분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한국 고춧가루, 한국 된장, 순수 마늘가루, 생강가루, 이것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양념 혼합물이든 후추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2단계는 간 회복 영양 프로토콜입니다. 간은 축적된 지방 침착물을 제거하고 염증이 생긴 조직을 치유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2가지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콩나물국 한 그릇을 드십시오. 콩나물에는 간 해독 효소를 직접 지원하는 아스파라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콩나물을 정확히 8분 동안 삶으십시오. 둘째, 하루 종일 참깨 3큰술을 드십시오. 신선하게 갈거나 간 참깨 가루를 사십시오. 참깨에는 피페린이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세사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을 따른 43명의 환자들의 간 지방 함량을 초음파 탄성 측정법으로 측정했습니다. 3주 후 79%가 간 지방층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간은 영상에서 물리적으로 덜 지방이 많았습니다. 3단계는 대사 재설정 타이밍 전략입니다. 이 단계는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이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찐 채소나 맑은 국 같은 가벼운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코르티솔과 인슐린 민감도가 생체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밤에 무거운 식사를 하시면 간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신 저장하게 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1살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하셨지만 저녁 8시에 계속 식사를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을 바꿔서 오후 1시 반까지 모든 주요 식사를 마치는 순간 ALT 수치가 한 달 만에 4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세 단계를 증폭시키는 추가 비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갓 짠 레몬 반 개를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병에 든 레몬 주스가 아니라 신선한 레몬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데 이것이 간의 지방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담즙은 비누처럼 작용해서 지방 입자를 분해하여 간이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충분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완벽한 식단으로도 간 지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계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중간쯤만 하시면 안 됩니다. 후추는 없애면서 콩나물국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참깨는 드시면서 밤 9시에 저녁을 계속 드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염증 경로는 끈질깁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3가지 황금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심장이나 위처럼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없습니다. 조용히 고통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오후 에너지 급락입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배터리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모두가 이것을 점심이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이것은 간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간 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면 간이 더 이상 혈당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가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갑작스럽고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대사손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매일 오후 책상에서 잠이 든다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이미 상승해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의 지방 침윤이 발견되었습니다. 간경변까지 3년 남았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 피로감이 유일한 증상이었습니다.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무엇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복부 지방입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예전보다 적게 드시는데도 배가 커지고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을 제대로 대사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지방이 악순환으로 복부 주변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간이 과도한 지방을 혈류로 보내고 그 지방이 다시 간과 허리 주변에 쌓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장지방이라고 부르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지방을 만듭니다. 이 지방은 두꺼운 담요처럼 내부 장기를 감싸서 천천히 질식시킵니다. 허리 둘레가 늘어나고 있다면 간 지방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수치는 그림자와 몸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가려운 피부,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밤에 손을 긁게 되나요? 이유 없이 발이 가렵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건조한 피부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합니다. 로션을 삽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 가려움증은 지방간이 더 이상 독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담즙산이 피부 아래에 축적되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미칠 듯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간 기능이 이미 손상되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초에 선생님은 매일 밤 발이 피가 날 때까지 긁으셨습니다. 부인이 잘 때 양말을 신게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모든 크림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오셨을 때 간은 이미 초기 섬유증 상태였습니다. 가려움증은 피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여온 간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3가지 증상이 보통 함께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별개의 사소한 불편함으로 취급합니다. 점들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피로에는 낮잠을 잡니다. 배에는 더 큰 바지를 삽니다. 가려움증에는 크림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간은 지방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포마다, 시간마다 이 3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이미 위험 지역에 계신 것입니다. 2개가 있으면 간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3개 모두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닫히고 있습니다. 간이 특정 지방 축적, 임계값에 도달하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조언을 따라 술을 끊고 튀긴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의사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매일 오후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지금 부엌 찬장에 숨겨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의 나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가 단 8시간에서 12시간 만에 급격히 빨라지는 사례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몇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마도 여러분이 어젯밤 저녁 식사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자연적인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 독소를 제거하는 경로들, 과도한 지질 저장을 막는 장벽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특정 화합물들은 이러한 방어체계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마스터키를 가진 도둑처럼 간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간세포로 빠르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간세포들은 중성지방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심장내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간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방간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심혈관계 전체로 퍼집니다. 저는 3년 전 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여성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가슴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장 검사는 경계선상이었지만 간 수치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 6주 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줄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녀가 먹은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그러다 그녀가 무심코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장에서 특별한 양념을 사다 줬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했답니다. 한겸 효과가 있다고 라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달 동안 매 끼니마다 그것을 듬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패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향신료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설탕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명백한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다고 마케팅되는 것입니다. 음식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식품 매장에 아름다운 포장과 웰빙에 관한 홍보 문구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향신료 안에 있는 화합물은 간지질 생성 가속이라는 것을 촉발시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보통 특정 영양소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이 화합물은 마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간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지방을 생산하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섭취 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특수 영상 검사로 간세포 내부의 지방 방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탄성 검사를 사용하여 추적 관찰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 향신료가 든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 경직도 측정치가 증가합니다. 재현 가능합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무섭습니다. 더 나쁜 것은 누적 효과입니다. 이 향신료를 섭취할 때마다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간세포에 더 많은 지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끼니마다 손상이 누적됩니다. 간은 보상하려고 노력하지만 패배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 지방간이 염증성 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간경화가 가능해집니다. 박 여사는 즉시 그 향신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3주 이내에 간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2달 이내에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변화가 몇 달간 가속화된 손상을 되돌렸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방 축적이 영구적인 흉터가 되기 전에, 간이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잃기 전에, 저는 정확히 어떤 향신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의 간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심장내과에서 40년을 보냈고 너무 많은 환자들이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저를 찾아오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황금 시간에 있습니다. 첫째, 즉시 일상에서 후추를 제거하십시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후추 없이 어떻게 요리하냐고 생각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계란, 국, 볶은 채소에 뿌릴 때마다 간세포에 직접 지방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염증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간은 다른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정확한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후추통을 버리십시오. 이 3가지 대안으로 대체하십시오. 백후추를 소량으로 끼니당 4분의 1 티스푼 이하 신선한 생강을 곱게 갈아서, 그리고 마늘 가루는 실제로 간을 손상시키는 대신 보호합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둘째, 앞으로 21일 동안 제가 서울병원의 모든 환자들에게 주는 간 회복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매일 아침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십시오. 3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두부찌개 한 그릇이나 삶은 달걀 2개를 찐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후추는 넣지 마십시오.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저지방 단백질을 드십시오. 생선구이가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나 대구, 시금치나 무청 같은 쓴 채소를 추가하십시오. 이것들은 간세포에서 지방을 빼내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 현미밥, 야채국, 그리고 발효식품. 발효 과정은 간 손상을 복구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예외 없이 3주 동안 이것을 하면 간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제가 앞서 언급한 3가지 경고 신호를 이해하십시오. 입안에 쓴맛을 느끼며 일어난다면 그것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낀다면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눈 주위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미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매일 후추를 사용해 오셨고 이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인지하셨다면 오늘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미 사신 후추통을 다 쓰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이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세요. 후추를 치우세요. 배우자에게 말씀하시고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께 말씀하세요. 이 정보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 간을 중독시키는 단 하나의 재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70대 환자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따라서 6주 만에 지방간을 회복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혈액검사 수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간경화로 간부전으로 침대에 누워 의존적으로 사는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제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정확히 그 말을 적어주세요. 그 말을 적으실 때 당신은 자신과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황금기에 스스로 통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아시는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손상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도울 힘이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이며 제가 수십 년에 걸쳐 밝혀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헛되이 하지 마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부엌에 있는 어떤 향신료를 먼저 확인하실 건가요?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간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요리하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